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볼보의 S60을 타보고 있어요. 볼보의 신형 모델이죠. 컴팩트 세단을 굉장히 오랜만에 풀체인지를 했어요. 2010년대 들어서 2세대 S60을 선보였고, 이 차량을 쭉 이어오다가 드디어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였는데, 개인적으로 일단 인상 자체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짧은 시승회를 통해서 한번 타봤을 때에도 굉장히 높은 완성도의 만족감을 느꼈었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 볼보 S60가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볼보의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에 비례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실 이 디자인이 가장 잘 맞는 차는 바로 이 S60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모습부터 뒷모습까지 이어지는 비례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특히 컴팩트 세단 치고 또 전륜구동 플랫폼을 갖고 있는 모델 치고 이 정도의 비율을 보여준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인데요. 역시나 헤드램프 또 데이라이트의 형상이 그 디자인에 매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선 전면부에서는 우린 이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토르의 망치 형태의 데이라이트가 차량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본다고 해도 한눈에 이 차가 볼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특징적인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오죠. 여기에 측면 비례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사실 전륜구동 플랫폼을 갖기 때문에 프론트 오버행이 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디자인으로 매우 잘 커버를 했고요. 그만큼 운동 성능을 높이기 위한 흔적들도 디자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아주 인상적이고, 그리고 루프라인이 그렇게 날렵하거나 낮게 깔려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살려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만족스럽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또한 테일램프 부분에 와서는 또 기존의 다른 볼보 패밀리와 패밀리 룩을 이루면서도 S60만의 개성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디귿자 형태로 테일램프 형상을 아주 멋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도 물론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좀 새로운 인상을 준다는 느낌에서는 만족스럽네요. 전반적으로 외관에서 풍기는 느낌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컬러도 지금 레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무채색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화려한 컬러를 적용해도 잘 소화해낸다는 점은 볼보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알고 있던 볼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일 텐데, 지금의 볼보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좀 더 세련되고 젊은 느낌을 잘 전해주는 차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실내로 들어와 보시면 그 고급감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실 거예요. 일단 인테리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볼보의 모든 라인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센터에 이렇게 바워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로형 대형 디스플레이와 넓은 에어벤트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구 느낌을 내는 우드 패턴 뿐만 아니라 가죽 소재들을 곳곳에 잘 배치함으로써 뭔가 아주 세련된 느낌, 그리고 이 북유럽 그 가구나 북유럽 인테리어의 특성을 차에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만들어진 탄생한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그런 여러 가지 특색과 장점들을 잘 소화해낸 차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옵션 구성만 봐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동급에서 누리기 어려울 만한 옵션들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게 또 S60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성에서도 많은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흠잡을 곳이 있나요? 저는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하고, 이런 예쁜 디자인을 밤에도 좀 보고 싶은데 야간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에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아주 소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또한 물론 이유는 있죠. 볼보이기 때문에 사실 야간 운전 시에 실내 조명이 밝으면 운전에 큰 방해를 끼치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조명을 최소화시켰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가졌으니까 뭔가 야간에도 좀 예쁘게 비춰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어라운드 뷰 360도 카메라도 있고, 자동 주차와 자동 출차 기능도 있고요. 헤드램프도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로도 움직이고, 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만 피해서 조명을 비추는 아주 스마트한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하면 볼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각종 안전장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또 차간거리 경고 시스템, 그리고 측면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또 이 도로 위에 표지판들을 자동으로 읽어서 계기판에 노출해주는 시스템과 크로스 트래픽 경고 등도 있고, 충돌 회피 보조 장치, 뭐 이런 온갖 안전장치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는 전부 이 차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도 상당히 똑똑하게 작용을 하고요. 제가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 가운데 한 브랜드가 바로 이 볼보입니다. 그만큼 매우 신뢰도가 높고 스마트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고, 작동법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버튼 한 번을 눌러주고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기만 하면 스스로 이렇게 차선을 따라서 물고 가고, 속도 조절도 알아서 잘 해주고요. 아주 똑똑한 기능이죠. 그리고 시트에 대한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볼보는 시트를 정말 잘 만들기로 유명한데요, 디자인적으로 예쁠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인체공학적으로 아주 잘 설계되어 있고, 또 여기에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뿐만 아니라 안마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 안마 기능도 꽤 괜찮은 수준이에요. 우리 몸을 좀 적당히 자극해서 운전 시에 피로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오디오의 음질도 아주 뛰어난 편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바우스 앤 윌킨스의 사운드 시스템이 볼보에 특화되어 있죠. 또 예테보리 뮤지콜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뒷좌석 공간은 성인이 탑승하기에 아주 쾌적하거나 넓고 편하진 않습니다. 다만 성인을 탑승한다고 해도 큰 불편함 없이 적당한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허벅지 공간이 약간 뜬다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는 헤드룸이나 레그룸 모두 충분한 수준입니다. 이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볼보의 여러가지 모습들은 이쯤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제 이 차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 국내에 수입되는 볼보 S60은 T5 파워트레인 출시가 되었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모멘텀과 인스크립션의 차이는 있지만 편의사양 등의 차이일 뿐이고요. 파워트레인은 모두 동일하게 T5를 구축하고 있는데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하고 있어요. 최고 출력은 254마력, 최대 토크는 35.7kgm를 기록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스펙이 전륜구동 기반의 세단이기 때문에 뛰어난 성능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의외의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100km까지 가속하는 흔히 제로백이라고 부르는 수치도 6.5초 정도로 꽤 괜찮은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차를 타고 달려봐도 가속 페달에 힘을 주게 되면 몸이 시트로 파묻히는 그런 좀 펀치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어떤 가속감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출력에 대한 아쉬움 없이, 그런 갈증 없이 시원시원하게 몰고 나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이 차의 또 하나의 매력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연비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리터당 11.7km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공인연비보다는 훨씬 더 무조건 잘 나오는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주행 또는 정속주행을 할 때에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가 나오기도 하고요. 연비 부분에서도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아쉬움 없이 이 정도 급의 이 차라면 수긍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서스펜션 세팅의 경우 예전보다는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이 독일 차에 익숙하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소프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볼보보단 조금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운동 성능이 확실히 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만족도가 되고 있죠. 예전에는 아주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도로를 움켜쥐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세팅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운전의 재미를 좀 느껴볼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볼보는 운전의 재미를 우선시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 차량의 급을 생각했을 때 볼보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스포티한 이미지를 넣으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주행에서 좀 드러나고 있어요. 또한 핸들링 측면에서도 그립이 좋은 고성능 타이어를 채택함으로써 만회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노면이 젖어 있어서 제가 적극적인 어택을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이런 코너를 돌아 나갈 때에도 속도를 좀 붙이더라도 상당히 괜찮게 그립이 살아있는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속 시에도 꽤 마음에 드는 펀치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독일 차들의 그런 탄탄함이 조금 필요하게 느껴지시는 분, 그리고 그 전혀 반대 성향의 차들의 너무 무른 세팅에 아쉬움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차가 바로 이 S60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차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제 개인적인 스타일과는 아주 잘 부합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뭔가 이 브레이크의 스펙 자체가 대단한 것은 없지만 제동력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브랜드답게 꽤나 마음에 드는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운전자가 원한다면 즉각적으로 제동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동력 부분에서도 아마 시승을 직접 해보시면 만족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볼보 S60을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 세대 모델도 아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의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 뭐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의 디자인의 발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대단해졌고요. 그리고 이 편의사양이나 기능들에 대해서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 사양들 또는 반자율주행 관련 사양들이 매우 똑똑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시트도 한층 더 진화하면서 제가 원래부터 볼보 시트를 좋아했는데 이번 새로운 시트 역시 아주 높은 만족감을 전해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좀 아쉬움을 꼽아본다면 가솔린 엔진에서 사실 소음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4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뭐 아주 높은 정수성을 기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소음 부분에서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엔진 사운드가 유입되는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도 사실 제 입장에선 예전 볼보에 좀 더 부드러운 세팅이 좋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단단해진 것이 아쉬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뭐 차를 빨리 받을 수 없다는 아쉬움이겠죠. 워낙에 주문이 많이 밀려있고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차를 계약해도 꽤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빠른 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지금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볼보가 물량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게 됩니다. 컴팩트한 럭셔리 세단을 찾고 있었던 분이라면 벤츠, BMW, 아우디 이 세 개의 모델들 외에도 볼보라는 선택지를 꼭 한 번쯤은 직접 넣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만한 충분한 가치를 제공해주는 차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정말 갖고 싶은 차 볼보 S60의 시승을 해봤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도 응원해주세요. 안녕. 그리고 볼보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 이거는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고 좀 조작법의 아쉬움인데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사실 드라이브 모드 변경 다이얼이 지금 이 변속 레버 주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예뻐요. 작동하기에는 근데 좀 불편해요. 이걸 뭔가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 동글동글한 녀석인데 이걸 정확히 좀 타격해서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돌려서 선택하고 그걸 다시 또 이렇게 눌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르려다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드라이브 모드로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컴포트를 하려고 했는데 에코가 선택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걸 뭔가 터치로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 터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걸 또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건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뭔가 즉각적인 운전 모드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뭐 생각해보면 볼보의 브랜드 특성일 수도 있어요. 이런 뭔가 드라이빙 모드 변경을 좀 지양하고자 하는 볼보의 특성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점은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